아무래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의식을 하거나 의지를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순도 100%의 자유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슈퍼코리안이잖아요. 아, 그냥 의견인데요. 하이, 로엔입니다. 오늘도 영화 보고 왔고요. 일본 영화고 고레에다 히로가츠 감독이죠.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보고 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느낌이 어떻냐면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국어책을 읽어주시는 듯한, 문학 한 편을 읽어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황순원의 소나기라던가 운수 좋은 날이라던가 이런 걸 감성 진득하게 국어 선생님 특유의 표정으로 추억에 젖어서 나긋나긋하게 읽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와, 영화가 이럴 수도 있구나. 정말 대단하다. 괜히 이 감독의 팬층이 두터운 게 아니구나. 제가 본 영화들은 최근에 뭐 괴물, 어느 가족, 원더풀 라이프 요 정도 있는데 이 영화들도 참 재밌게 봤지만 이번에 본 진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제일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 외에도 제가 보지 않은 걸어도 걸어도,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많은 영화들이 그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고 그 영화들을 아직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고 감사하다. 이 감독이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 감독이거든요. 만약 애니메이션 감독들을 제외한다면 뭐 미야자키 하야오라든가 신카이 마코토라든가 호소다 마모루라든가 이런 분들을 제외한다면 영화, 순수 영화 감독으로서는 가장 유명한 감독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대중적으로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뭐 일본 감독님 이름까지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영화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영화 보러 갈까?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네이버에서 현재 상영작 쳐가지고 뭐 예매순을 본다던가 포스터를 본다던가 배우들을 본다던가 뭐 OTT 채널에서는 썸네일 아니면 예고편? 예고편도 요즘 잘 안 보죠. 예고편을 어떻게 좀 광고를 하는 채널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대신 저처럼 영화 유튜버 같은 분들이 상당히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사실 예고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선 우리들은 일본 배우들은 잘 몰라요. 그죠? 그러면 제목, 포스터, 썸네일이 연상시키는 흥미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고레에다 감독님 포스터를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최근에 괴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배우들이 많이 나온 브로커 이것도 그렇고, 뭐 어느 가족도 당연히 그렇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번에 본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까지, 제목도 포스터도 그냥 따뜻해, 잔잔해, 소위 어그로가 없다는 거죠.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대중분들이 모르고 있고 저도 그랬고 저랑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감독 이름 자체가 어그로다, 감독 자체가 장르다 라는 부분에서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제일 좋았냐면, 애들이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는 나이쯤의 형제들의 이야기고요. 주인공 형제를 포함해서 그 또래 무리들이 총 7명이 나와요. 아이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 라고 생각하고 알아봤는데, 실제로 주인공 형제가 실제 형제더라고요. 이게 또 영화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 굉장히 웰메이드 다큐멘터리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레에다 감독님이 다큐멘터리 감독님 출신이더라고요. 인터뷰 영상을 보면 실제로 촬영도 약간 그렇게 했대요. 배우 아이들한테 명확히 디렉션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상황이니까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렇게 소위 풀어놨대. 그 풀어놓은 걸 실제로 찍은 거야.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이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과연 너희들하면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아이들이 막 답변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답변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매우 많이 수정을 했대요. 그리고 또 놀라웠던 건 편집 기술, 편집 방식?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 유튜브를 보면은 유튜브 특유의 편집 방식이 있잖아요.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스낵성으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보이스가 비면 안 되니까 거의 뭐 평소 말하는 호흡 이상으로 빨리 이 말을 끊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자르잖아. 영화에선 이런 걸 본 적이 없죠. 마가 뜨더라도 관객에게 생각할 시간을 전달해 준다던가, 아니면 배우들의 호흡, 연기, 표정 연기로 감정을 묘사한다던가,
보통은 이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 그 유튜브 특유의 편집 방식이 간혹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리얼리즘이라고 해야 될까?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더 다큐멘터리 같았다. 그래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어린 형제들이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각자 따로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형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동네에서 화산재가 날리는 가고시마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고, 동생 같은 경우는 인디 음악을 하는 아빠와 함께 후쿠오카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조만간 새로운 열차의 노선이 개통되는데 이 노선의 상행선과 하행선의 열차가 처음으로 마주할 때 그걸 보고 소원을 빌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 떠나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죠? 이게 2011년 개봉작인데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사실 큰 흥행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스토리가 별거 없고 잔잔한 분위기로 연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감히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뭘 느꼈냐면, 제가 여행 유튜버라고 했잖아요. 네, 홍보고요. 지난 영상들도 재밌으니까 네이버에 렁연을 쳐봐셈. 렁연 치면 나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고. 여튼 여행하면서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추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행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주위에다 하면 야, 그럼 돈 쓰는데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냐, 당연히 좋지 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맞죠. 그걸 포함해서 그 외에도 좋은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이 영화를 보고 와, 내가 진짜 이래서 좋았던 거구나를 느끼게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유도예요. 자유도. 정말 순수하게 내 의지로만 행동할 수 있는 그 자유도. 그때 오는 야릇함과 행복감. 개인적으로는 저는 순도 100%의 자유도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의식을 하거나 의지를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순도 100%의 자유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슈퍼코리안이잖아요. 근데 비교적 제가 혼자 여행할 때 자유도에 대한 순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누구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요. 여행지에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외국인이니까 눈치 볼 것도 없고 망설일 시간도 없어요. 내 행동을 망설일 시간이 어딨어. 망설이다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점점 출국 날짜는 다가오는데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여행이 정말 좋았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왜냐면 영화 주인공들이,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아이들이 망설일 게 어딨어, 걱정이 어딨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들도 다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렇지, 그때 나이에 맞는 고민을 할 수 있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를 보고 있다 보면 지금 내가 하는 고민이랑 아이들의 고민이랑 크게 사실 다르지도 않아요. 표현법은 다를 수가 있죠. 좀 더 포장되지 않은 날것의 표현법. 이렇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을 때 주변에 어른들이 있을 거잖아요. 보통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른들이 걱정되니까, 해주고 싶으니까 물어보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 혹시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말투 맞나요, 오은영 박사님? 맞던 안 맞던 영화에서 어른들이 묻질 않아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왜 그걸 하고 싶은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왜 묻질 않느냐, 이거에 대한 해석은 관람객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줍니다. 눈 감아줍니다. 이게 나는 너무 좋았어요. 영화에 그 자유도의 순도를 높여주는 어른들의 모습, 거기서 오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여기까지. 이건 안 돼. 그냥 확대 해석을 좀 해보자면 아니다, 그냥 우리 서로 좀 두자. 진실보다는 자극과 흥미가 강조되고 중요한 사회에서 우리 서로 그냥 좀 두자 라는 말이 하고 싶네요. 저라고 성인군자처럼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흐름이 이러니까 어렵겠지만 적어도 노력은 해보자. 여튼 책 한 권 읽고 떠드는 놈이 제일 무섭다고, 영화 한 편 보고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영화를 보고 그래 해보자 라는 동기부여를 줬던 영화고, 아마 영화를 보시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화지 않을까. 특히 그 엔딩 부분에 나오는 클립들은 이렇게 말했으니까 엔딩까지 다 보실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 별점은요 5점입니다. 만점이란 얘기죠. 제가 영화평론가라면 정말 객관적으로 평점을 줘야겠지만 저는 일개 관람객으로서
제 평점은 굉장히 주관적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게 제가 채널을 개설한 이유기도 하고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거나 생각이 다른 분들은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매니악한 팬층이 굉장히 두터운 영화이기 때문에 관람평이 저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긍정적인 게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참고가 될 만한 관람평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람평.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데도 여운이 남는 영화. 관람평이 몇 개 없나요? 왜 그러지? 관람평이 몇 개 없네. 관람평이 몇 개 없네요. 리뉴얼 됐나봐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마무리. 빠이.